식초가 몸에 좋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식초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기도 하고, 또 요즘은 파인애플 식초니 발효 식초, 석류 식초 등등 다양한 식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식초는 정말 누구나 먹어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식초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의 경우 식초는 물론이거니와 신맛이 나는 식품은 가급적 멀리 하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친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정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건강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맛이 나는 음식을 떠올리시면 어떠신가요? 예를 들면 레몬이나 시큼한 자몽, 톡 쏘는 이 신맛의 식초를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저는 레몬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입안에 침이 싹 고이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타고나길 원래 신맛을 잘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60세 정도 되시는 한 분이 이 레몬을 그냥 귤 먹듯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맛이 나는 음식을 굉장히 잘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45세 정도가 되면 미각 세포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50대에는 미뢰가 파괴되어 미각이 저하되며, 60대쯤 되면 맛을 느끼는 기능이 아주 크게 저하되는데요. 그러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미각이 둔해지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신맛이 나는 음식을 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신맛 나는 음식인데도 더 강하고 자극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음식에 간을 맞추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라고들 하기도 하고, 다 만든 음식을 맛보라고 하면서 나는 도무지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네, 맛 좀 봐줘봐 하십니다. 본인의 미각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된 것이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전반적으로 미각이 둔해지다 보니 신맛이 더 자극적이고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맛이 극도로 싫어지는 이유는 뼈가 약해지면 생리적으로 신맛이 매우 싫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뼈가 약한 사람들은 신맛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초는 신맛 나는 식품 중에 단연 최고로 꼽힐 정도로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다방면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식초가 건강에도 피부에도 또 음식을 할 때 등등 어디든 다 좋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식초가 나와 잘 맞는 것인지, 반대로 나에게 독이 되는 식품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도 나도 좋다고 하는 이 식초로 인해서 내 건강을 위협받는 일만큼은 막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 일단 식초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식초의 신맛은 몸이 계속 피곤한 사람에게 피로 회복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이 식초가 원기를 보존하고 몸이 축축 처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의 경우에 식초는 해독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술을 또 너무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이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평소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는데요. 화를 내게 되면 근육이 수축되고 혈압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호흡까지 빨라집니다. 이때 신맛이 나는 식초를 먹게 되면 근육이 릴렉스 되고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보통 소리를 치면서 화를 너무 시게 낼 때 기운이 몸 밖으로 쭉쭉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게 되면 빠져나가는 기운을 다시 안으로 수렴시켜 주어 기운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화가 활활 끓어오른다 할 땐 동치미 국물 같은 신음식을 마셔주면 소화도 잘 되고 속풀이도 된다고 합니다. 또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입마름이 심해집니다.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신맛이 나는 식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신맛의 성분이 입안 항균 작용을 하여 입냄새까지 수억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요즘은 구취 제거를 위해서 가글을 참 많이 쓰는데요. 너무 자주 사용하는 가글이 또 입마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이럴 때 식초에 물을 조금 희석해서 가글해주면 입안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입마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냄새 제거에 효과가 좋으니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초를 절대로 섭취하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 체중이 많이 나가고 열이 많은 체질이면서도 땀이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식초나 또 신맛이 나는 식품은 독이 됩니다. 이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을 땀으로 바꿔서 밖으로 배출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때 이 신맛을 먹게 되면 수렴작용을 해 열이 배출되는 것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더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맛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가 약하거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맛은 이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피부 가려움증이나 건선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피부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이 신맛이 강한 식품은 이 피부에 더욱더 자극을 주어서 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관절염이 아주 심한 사람인데요. 관절에 너무 심한 통증이 있을 때 또한 신맛이 나는 식품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신맛은 이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통증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감기 몸살로 열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날 때는 일단 열을 내리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 보통의 가벼운 감기 정도라면 이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귤이나 레몬 같은 신과일이 좋습니다. 하지만 열이 상당히 높은 감기 몸살의 경우라면 신맛은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땐 신맛보다는 오히려 쓰고 매운 음식을 먹어서 일단 열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고열이 나는 경우에 이 신맛을 먹게 되면 열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고 들어와서 마치 식초가 누구에게나 만병통치인 것처럼 돼버린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식초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아무리 좋은 식초라도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에게 정말 식초가 잘 맞는지, 맞다면 왜 잘 맞고 맞지 않다면 왜 맞지 않는 식품인지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잘 따져보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건강민국이었습니다.